한국에 가서 성격이 이렇게 급해졌니? 독일로 돌아온 딸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소식 오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독일에서 한적하고 느릿한 삶에 익숙했던 어머니는 한국에서 5년을 보내고 온 딸이 지나치게 조급하고 예민해졌다고 느꼈죠. 그러나 딸은 독일의 비효율성과 느린 절차에 답답함을 느끼며 이런 변화를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더욱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은 두 사람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클라라는 자신이 정말 돌아온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5년간 서울에서 활기찬 도시 생활을 경험한 후 독일의 조용하고 느린 공항 풍경은 그녀에게 낯설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과 재회하며 따뜻한 환영을 받았지만 그녀는 독일의 천천히 흐르는 일상과 예전에는 당연했던 시스템이 지금은 비효율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첫 며칠간 클라라는 자신의 변화된 시각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편 서비스, 고객 응대, 식료품, 쇼핑 등 모든 것이 오래 걸리는 독일의 시스템에 점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죠. 반면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클라라의 생활을 오히려 걱정하며 그녀가 성격적으로 지나치게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의 질문은 그들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클라라는 한국의 높은 서비스 기준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경험한 후 독일이 너무 답답하고 느리게 느껴진다고 설명했지만 부모님은 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점점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클라라는 한국이 기술과 인프라 면에서 앞서 있다고 믿었고 독일의 방식이 구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부모님은 한국의 효율성이 단지 외적인 것에 불과하며 독일의 체계는 사생활 보호와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는 두 사람 사이에 점점 더 큰 간극을 만들어갔습니다. 한국을 함께 방문해보는 건 어때요? 클라라는 부모님이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기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며 망설였던 부모님은 결국 클라라의 간절한 설득에 따라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가보자. 아버지의 말은 클라라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여행이 그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은 서울의 활기찬 풍경과 현대적인 시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어지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는 부모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에 감탄하며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부모님에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현대적인 매력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명동의 북적이는 거리, 경복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맛은 부모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먹으며 당황했던 어머니는 점차 김치와 떡볶이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아버지는 한국의 고속 열차와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행이 진행될수록 부모님은 한국의 친절한 사람들과 질서, 정연한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시장에서도 사람들의 배려와 인내심을 느꼈고 아버지는 한국의 취향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점점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클라라와 부모님은 비빔밥을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제야 내가 한국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겠구나. 어머니가 클라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도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걸.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라며 후회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클라라는 부모님과의 여행이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길, 클라라는 부모님이 이제 한국과 그녀의 변화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세계 사이의 간극은 좁혀졌고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닌 서로를 다시 연결시켜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마르타는 자신의 고향인 독일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관료주의와 느린 생활 속도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죠.
우편물을 처리하는 데에도 며칠이 걸리고 단순한 은행 업무조차도 예약 없이 방문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버튼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 그녀에게 독일의 방식은 끝없는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느리고 복잡한 걸까요? 여기선 무언가를 끝내려면 절차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르타는 독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런 딸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르타, 모든 게 그렇게 빨리 끝나야 할 필요는 없단다. 여기서는 느리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해. 마르타는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오히려 딸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 성격이 급해지고 독일의 일상에 불평이 많아졌다고 걱정했습니다. 마르타, 한국에선 무슨 일이 있었니? 내가 예전과 달라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아니에요, 엄마. 단지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 편리했고 그런 기준에 익숙해지다 보니 여기의 생활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의 전통적인 가치와 느긋한 생활 방식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죠. 며칠 후 마르타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녀는 상점 직원의 느린 응대와 비효율적인 결제 과정을 보며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마르타, 여기는 독일이야.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란다. 그날 밤 마르타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효율성과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반면 부모님은 여전히 느리지만 안정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두 세계가 충돌하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르타는 부모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랑 한국에 함께 가보는 게 어떠세요? 제가 한국에서 왜 그렇게 많은 걸 느꼈는지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마르타는 부모님을 위해 일정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한국의 현대적인 삶과 전통적인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마르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안내했습니다. 반짝이는 공항 터미널과 끝없이 이어지는 무빙워크에 부모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여긴 정말 미래 도시 같구나. 엄마, 아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서울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면 더 놀라실 거예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높은 빌딩과 번화한 거리,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에 압도당했습니다. 마르타는 부모님을 데리고 호텔로 안내하며 서울의 최고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서울의 전통 비빔밥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매콤한 고추장의 맛에 어머니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 복합적인 맛에 감탄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강렬했지만 먹을수록 매력이 있네. 정말 맛있어. 아버지는 젓가락질을 연습하며 딸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국 문화를 배워가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마르타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빠른 서비스와 현대적인 도시 풍경,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서울의 첫날은 부모님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부모님은 점점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마르타는 전통 한옥마을과 현대적인 명소를 모두 소개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왜 이곳에 그렇게 매료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의 한국 여행은 점점 더 특별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첫날의 긴장과 어색함은 점차 사라지고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졌다.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다. 부모님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옛날식 기와지붕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는 여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사진을 찍기 위해 바삐 움직이셨다.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의 전통 찻집에 들렀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은 직원이 가져다 준 말차와 떡을 조심스럽게 맛보며 이런 맛은 처음이야. 너무 부드럽고 달지 않아서 좋다며 감탄했다.
아버지는 다가를 즐기며 한국의 전통은 정말 섬세하고 정교하구나. 독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기 위해 코엑스몰로 향했다. 코엑스몰은 세계 최대의 지하 쇼핑몰 중 하나로 부모님에게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었다. 수많은 상점과 음식점, 전광판이 가득한 복잡한 공간에서 어머니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가게들을 둘러보셨고 아버지는 전시된 첨단 기술 제품들을 유심히 살펴보셨다. 여기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 정말 인상적이야. 아버지가 말하며 스마트폰을 테스트하던 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저녁에는 부모님을 한강 유람선에 초대했다. 유람선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부모님을 매료시켰다. 강 위로 비치는 네온사인과 고층 건물의 불빛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머니는 서울은 정말 활기찬 도시야. 이런 곳에서 내가 5년을 살았다니 정말 놀랍다며 감격하셨다. 아버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강물의 잔잔한 흐름을 감상하며 이곳은 독일과 정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게 이렇게 다르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다니 라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감상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자 한눈에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이 부모님을 압도했다. 아버지는 이 도시가 이렇게 넓고 발전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 라며 놀라워하셨다. 어머니는 전망대에서 파는 기념품을 구매하며 이걸 보니 오늘의 추억이 더 오래 기억날 것 같아 라며 웃으셨다. 우리는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로는 한식을 선택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찌개와 전 요리를 맛보기로 했다. 어머니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에 놀라며 이건 정말 건강한 맛이야. 계속 먹고 싶을 정도로 중독성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부추전과 김치전을 맛보며 이런 요리는 맥주와 함께 하면 정말 최고겠어 라며 즐거워하셨다. 한국의 음식이 점점 부모님의 입맛에 맞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며 나는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부모님은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했다. 역사적인 장소와 현대적인 공간, 그리고 풍부한 음식 문화는 부모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머니는 한국이 이렇게 다채롭고 아름다운 나라일 줄은 몰랐어?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우리도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과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겠어? 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부모님과의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우리 가족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며 진정한 모험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독일로의 귀환에 대한 부모님과의 긴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열려있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서울의 활기찬 풍경 속에서도 나는 가족의 화해라는 숙제를 떠올렸다. 그날 아침 나는 부모님과 함께 경복궁으로 향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부모님은 눈앞에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에 매료된 듯 보였다. 여기가 진짜로 왕이 살던 곳이란 말이야?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부모님께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하며 그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머니는 기와 지붕의 곡선과 정교한 문양을 보며 조용히 감탄사를 흘렸다. 점심은 한정식으로 예약해 두었다. 여러 가지 반찬이 담긴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자 부모님은 처음엔 약간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맛을 보기 시작하자 금세 즐거워지셨다. 이 국물 정말 깊은 맛이 나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도 다양한 음식의 조화를 칭찬하며 처음 느껴보는 맛에 빠져드는 듯했다. 나는 부모님이 한국 음식을 이해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전통가옥의 골목길을 걸으며 부모님은 이곳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분위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 집들은 정말 고풍스럽고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작은 창호를 살피며 말했다. 나는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현대적인 삶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설명하며 부모님과 대화를 이어갔다. 이 순간이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느꼈다. 저녁에는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코엑스몰로 향했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의 몰을 본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은 전혀 예상 못했어.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부모님께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시켰는지 설명하며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코엑스몰의 전망대 카페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머니는 야경에 반짝이는 불빛에 감동하며 잠시 말을 잃었다. 이곳은 정말로 특별한 곳이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부모님이 점차 한국의 매력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부모님과 나의 사이에 자리 잡았던 거리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희망이 생겼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부모님과 함께 인사동으로 향했다. 전통 공예품과 골동품이 가득한 상점들을 둘러보며 부모님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했다. 아버지는 한장인의 도자기 작품에 관심을 보이며 구입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건 정말 예술 작품이야, 아버지가 작은 찻잔을 들며 말했다. 나는 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기뻤다. 인사동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전통 찻집에 들어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부모님과 나는 여행의 순간들을 되짚었다. 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은 정말 독특하고 놀라운 곳이야. 내 말이 맞았어 라고 덧붙였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음을 느꼈다. 독일로 돌아가기 전 부모님이 내게 해준 마지막 말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남겨준 곳이 되었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부모님과의 여정을 떠올렸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문화의 다리를 건너며 쌓아올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유대는 내게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나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간직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음을 느꼈다. 독일로 돌아가기 전 부모님이 내게 해준 마지막 말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남겨준 곳이 되었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부모님과의 여정을 떠올렸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문화의 다리를 건너며 쌓아올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유대는 내게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나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간직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인사동을 산책하며 전통 찻집에 들렀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한국의 다도를 배우며 우리는 웃음을 나누었다. 어머니는 이런 고요한 순간은 독일에서도 좀 더 찾아봐야겠다며 마음을 열어주셨고, 아버지는 손으로 쓴 한글 이름표를 선물로 받고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잠시 조용히 서로의 감정을 정리했다. 부모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감상하며 우리가 다시 오게 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변화된 태도에 감사를 느끼며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이 앞으로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인사에서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다음에는 내가 독일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줄게요 라는 내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은 나에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각과 함께 깊은 감동을 남겼다. 독일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한국에서의 순간들을 자주 이야기하며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 새로운 추억이 되어 우리를 더 단단히 연결해 주었다.